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트비 대표 형기란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유선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KTC K501이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유선 카드 단말기는 그 다양한 업종, 즉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카페나 옷가게, 식당, 당구장, 병원, 학원 등등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선 카드 단말기입니다. 이 유선 카드 단말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랜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설치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LA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랜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 랜선 반대편은 인터넷 모뎀이나 공유기에 보시면 구멍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구멍들 중에 한 곳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원이고요. 전원만 꽂고 그 다음에 랜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인 패드죠. 여기 보시면 핀 패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핀 패드라고 쓰여 있죠. 핀 패드 여기에 연결해서 이 사인 패드 옆에 있는 사인 패드 있죠.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 KTC K501 모델이고요. 코세스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이 단말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S가 굉장히 중요하죠. AS가 굉장히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말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 이유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뒷면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측면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용지를 이렇게 누르면 열립니다. 이게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멀리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대용량 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용지를 교체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용지 넣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용지를 그냥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밖으로 뺍니다. 뺀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조심히 잡고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양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용지가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측면은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죠. 회색빛 그 색깔이 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양한 매장들이 있죠. 다양한 매장들에서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단말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변에 그 새로 오픈하는 매장들을 보면 대부분 화이트 컬러색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단말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인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고정시켜서 이렇게 놓기에도 손님이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사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객이 잡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카드 결제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넣으면 결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자, 카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IC칩으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죠. 이 IC칩이 망가진 카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S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라는 멘트가 뜨죠. 그리고 나서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카드를 빼세요. 카드를 뺀 다음에 이게 마그네틱입니다. 이 마그네틱을 여기에다 읽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마그네틱이 이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 사례로 금액 누르라고 뜨죠.
자, 카드, 국민카드 망가졌어요. 이게 망가졌으면 넣었을 때 바로 MS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카드를 읽히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그러면 카드를 빼서 이 부분 마그네틱을 여기에다가, 이쪽 부분 여기 있죠? 마그네틱이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읽혀 주십시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겁니다. 자, 6,500원 결제를 해볼게요. 자, 5만원 미만은 사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시불이죠.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여쭤봐야 되겠죠, 고객님에게.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네, 주세요 라고 하면 1번입니다. 예.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장은요,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이렇게 이제 절단되어서 나옵니다. 굉장히 뜯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고객님에게 이렇게 카드와 함께 고객님이 드리면 되겠고요. 이 두 번째 장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내용은 같습니다.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내용이 같아요. 고객님에게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자, 6,500원짜리 결제를 해봤고요. 자, 마그네틱으로 한번 결제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망가졌다고 그랬죠. 아까 국민카드가. 넣어볼게요. 넣은 다음에 MS로 전환합니다 멘트가 뜨죠. 그러면 카드를 빼서 읽혀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면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마그네틱을 이쪽에 결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자, 금액을 1,200원 해볼게요. 이렇게.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가맹점용은 하나 나옵니다. 고객용 거만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맹점용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와야 되냐면 가맹점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금액이 1,2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다 들어오지만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장을 결제를 해봤어요. 두 장을 결제를 해봤고 한번, 자, 결제하는 거는 대부분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취소하는 방법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6,5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1,200원이죠. 1,200원, 그 다음에 6,500원. 이 둘 다 결제를 했는데요. 자, 볼게요. 이 둘 중에서 마지막으로 결제한 건 1,200원짜리죠. 자, 1,200원짜리, 그 다음에 6,500원짜리. 자, 취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취소 버튼이에요.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위챗페이 취소, 제로페이 취소, 조회 이렇게 막 나오죠? 네. 자, 신용카드는요, 많이 있지만, 여기, 자, 1,200원과 6,500원 둘 중에 마지막으로 결제한 건 1,200원이었죠? 마지막에 결제한 1,200원은 직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결제한, 하루에도 카드를 여러 개 결제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고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루에도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겠지만 마지막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리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결제한 게 1,200원이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게 나오죠. 1,200원. 이건 뭐냐면 3564-1501, 이건 카드 번호예요. 그리고 국민카드, 그죠? 자, 국민카드를 결제했고 카드 번호가 밑에 나와 있고 이게 1,200원이 바로 금액입니다. 자, 맞으면 진행 1번.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하면 되겠죠? 출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출력해 볼게요. 그럼 두 장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고객용 거 하나, 그 다음에 가맹점용 거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200원입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200원이고요. 이렇게 1,200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요. 6,500원짜리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취소를 눌러볼게요. 이거는 직전 취소가 아니죠. 마지막에 취소한 게 아니죠. 그 전에 결제한 내용이죠. 그 전에 결제한 걸 취소할 때는 바로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1번입니다. 신용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1번. 신용 취소. 그렇죠?
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원거리 일자라는 게 나오죠. 이게 원거리 일자라는 게 뭐냐면 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여기 보시면 카드 영수증 보시면 날짜가 나와요. 거래 일시가 2022년 12월 26일 나오죠. 만약에 이게 25일 어제였으면 여기 정정 있죠. 지움이라고 있죠. 지움을 누르면 이게 어제 날짜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제면 24일 이렇게 지울 수가 있죠. 지움을 통해서 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는지 그 결제한 날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25일 26일이죠. 오늘 26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 여기 나와요. 승인 넘버라고 되어 있죠. 이 승인번호는 8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승인번호는 8자리예요. 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번호죠. 송장번호만 알면 내 택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취소할 때 승인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인번호 그대로 입력하십시오. 3001 13640 승인번호 입력했죠. 8자리.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요. 총금액은 6,500원입니다. 6,500원.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삽입하면 되겠죠? 자, 카드는 이걸로 결제를 합니다. 자, IS카드 에러 이런 멘트가 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카드를 빼서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 부분으로 결제를 합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제를 하고 원거래 없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취소. 신용 취소죠. 마지막 직전 거래는 아니죠. 아까 직전 거래는 자 볼게요. 직전 거래는 아까 취소했죠. 3번 눌러볼까요? 없죠. 취소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 누른 다음에 3번 직전. 취소 가는 거래가 없습니다. 왜? 취소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단말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날짜 12월 26일 월요일이고요. 매장 상호, 그 다음에 제 휴대폰 번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직전 거래. 아까 1,200원짜리 취소했습니다. 그죠? 취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이 단말기의 장점이 그겁니다. 맨 오른쪽에 마지막에 결제한 어떤 취소를 했던, 결제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죠. 자, 취소 누른 다음에 신용 취소로 들어가 볼게요. 자, 12월 26일 맞죠? 오늘이니까요. 맞고. 승인번호 눌러주십시오. 3001 3640. 그 다음에 총액은 6,500원입니다.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국민카드입니다. 넣어주세요. 넣어줬을 때 이런 멘트가 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카드를 빼서 읽혀주면 되겠죠? 읽혀볼게요. 자, 전표 취소. 제대로 이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말기 참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잘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뚝 뜯으면 그냥 힘만 조금 주면 뜯어집니다. 그런 단말기 많이 봤죠. 이렇게 뜯는 거. 그죠? 뜯는 거. 그런 단말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커팅되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자, 취소하는 거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쓰여 있죠. 현금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쓰는 겁니다. 현금을 눌러보면 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사업자 지출증빙. 주로 이 두 가지를 쓰는데요. 이 현금 버튼은 어떨 때 쓰냐면 현금으로 계산한 사람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누르면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드릴까요? 물어보면 돼요. 소비자 소득공제는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는 그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고객님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는 경우를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자 지출증빙은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셨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현금은 그렇습니다. 소비자 소득공제 해볼게요. 금액을 1,200원 해볼까요? 1,200원. 자,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만약에 고객님이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1번 금액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다시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사인패드가 뭐가 잘 안 됐네요. 현금 영수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을 누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입니다. 1번 금액을 먼저 눌러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카드 뭐죠?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나오죠. 그죠?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르라고 합니다. 또 고객이 직접 여기에다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인패드는 이렇게 어떤 매장을 가보면 고객님을 향해 있죠. 그래서 고객님이 여기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오거나 아니면 주민번호를 누른 다음에 고객이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현금, 소비자 소득공제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여기서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고객님이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확인. 여기서 이제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하면 고객 전표를 여기도 나오네요. 고객 전표 출력 여부.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이 예라고 하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스마트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지만 고객님이 여기서 가맹점 대표님이 입력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 금액을 먼저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때 고객이 여기서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누를 수도 있지만 고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고객님 휴대폰 번호가 몇 번이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입력하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것도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그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이 현금 영수증이나 승인 번호가 다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자, 취소. 자, 신용 취소예요? 현금 영수증이에요? 아니면 직전 취소예요? 현금 영수증이죠. 현금 영수증 취소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소비자 소득공제예요? 사업자 지출증빙이에요? 사업자 지출증빙이 아니고 소비자 소득공제였죠. 거래 취소죠. 1번. 자, 여기서 이 현금 영수증 발행한 날짜가 어제면 어제 날짜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이니까 26일이죠. 입력. 승인번호 나오죠. 여기 승인번호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금액은 2,500원이죠. 2,500원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이때 고객이 여기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누른 다음에 확인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직접 고객님에게 여쭤봐서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취소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0원이죠. 앞에 취소가 된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삼성페이는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되면 돼요. 이쪽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뒷면이죠. 카메라가 있는 쪽에 뒷면을 이쪽에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되죠? 볼게요. 자, 그러면 금액 누르면 돼요. 6만 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자, 5만 원 이상부터는 할부를 해줘야 됩니다. 5만 원 이상부터는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요.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0개월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0자가 붙어 있죠. 0개월. 이 0개월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 돼요. 3개월은 3자 누르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4개월은 4자 누르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일시불이면 그냥 이 0개월에서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라고 하죠. 고객이 여기다 사인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고객이 사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맹점 대표님이 직접 사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예를 할 수도 있지만 고객이 여기서 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인패드를 가지고
얘라고 하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6만 원 결제됐고요. 취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마지막에 거래된 내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에 거래된 내역은 이렇게 6만 원, 날짜 12월 26일 이렇게 결제된 내역들이 나오죠. 자, 6만 원 취소해 볼게요.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이 6만 원이 마지막으로 결제한 거죠. 이 카드 단말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이에요. 3번 직전 취소. 자, 보세요.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라고 그랬죠? 자, 삼성카드고요. 자, 카드 번호, 그 다음 6만 원입니다. 맞으면 1번 진행하면 돼요.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취소를 누른 다음에 뭐 신용 취소, 현금 영수증 취소, 직전 취소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거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해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꼭 뭐 마지막 거라고 해서 직전 취소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거든 그 전에 결제했던 거든 다 신용 취소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신용 취소는 좀 번거롭죠. 왜요? 아까 자, 해볼까요? 신용 취소 1번. 날짜도 해줘야 되겠죠? 어제 날짜면 어제 25일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죠? 자, 어제 그제면 24일로 이렇게 날짜를 변경해 준 다음에 승인 번호를 누르라고 하잖아요. 여기 승인 번호 8자리 있죠? 승인 넘버 누르라고 하죠? 이렇게. 맞죠? 승인 번호 누른 다음에 금액 6만 원.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이때 삽입하라고 할 때는 아까 삼성페이로 했기 때문에 삼성페이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요. 이쪽에 돼야 되겠죠? 자, 볼게요. 자, 됐죠? 됩니다. 서명하세요. 서명은 고객이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고객이 서명을 이쪽에 합니다. 그러면 전표 출력. 여기서 1번 눌러도 되겠지만 고객이 그냥 1번 누르면 여기 얘라고 누르면 되겠죠? 마이너스 6만 원이 결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취소 중에서 취소를 누르면 직전 취소가 있는데 마지막에 결제한 건 직전 취소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제한 걸 직전 취소해서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 쓰는 신용 취소해서 결제를 취소해도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는 취소할 때 직전 취소해서 하시고요. 그 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 취소해서 결제를 취소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에 결제했던 거나 그 전에 결제했던 거나 다 신용 취소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 취소를 누르면 여기 날짜 나오죠. 그분이 카드를 결제한 날짜 뭐 24일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번호 이렇게 8자리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액은 뭐 2,500원, 25만 원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때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취소하기 위해서 또 매장에 오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요. 그 고객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 고객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카드 번호를 물어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고객님이 매장에 와서 취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카드를 삽입하세요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굳이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해야만 됩니다. 그 고객이 만약 현대카드다 그러면 현대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가맹점 대표님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절대 취소가 안 돼요. 자기가 결제한 카드는 고객들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 버튼이 있죠. 이 신용 버튼은 어떨 때 쓰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신용 버튼은 요즘에 비대면 결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대면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님들이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 고객님이 본인의 카드 번호와 그리고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 현대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알려주면 여기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신용 버튼에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신용이라고 쓰여 있죠. 확대해 볼까요? 신용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에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 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대 홈쇼핑이나 뭐 이런 CJ 홈쇼핑 그런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본인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를 알려줬죠. 그러면 그 홈쇼핑에서 결제를 한 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 문자에 뜨죠. 결제 얼마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에서 그 다음날 물건을 택배로 보낼 겁니다. 그 택배를 여러분들은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야 결제를 하는 것이 바로 비대면 결제입니다. 그 비대면 결제가 바로 이 신용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 버튼을 누르면 카드사가 정말 많죠. 현대, 롯데, 삼성, BC, 국민, 농협, 하나, 신한, 우리 정말 많은데 9개 카드사가 있는데요. 이 전화 등록은요. 현대카드하고 하나카드, 희응으로 시작하는 카드 있죠. 현대, 그 다음에 하나. 이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는 전화 등록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카드는 신용 승인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페이 있죠? 여기 페이라고 있잖아요. 삼성페이 아까 결제할 때 이렇게 됐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삼성페이를 결제할 때 이쪽이 됐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고객의 본인의 이렇게, 그죠? 그럼 이쪽이 됐어요. 이렇게. 됐죠? 됐죠? 다시. 됐죠? 고객이 여기다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인패드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죠? 자, 고객이 이렇게 향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때 고객님이 가맹점 대표님이 할 일이 있어요. 여기 신용 버튼 누른 다음에 1번 신용 승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고객이 직접. 그러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페이를 꼭 고객이 여기다 가맹점 대표님이 그 고객의 휴대폰을 받아서 여기다 대는 방법도 있지만 고객이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을 누른 다음에 여기 신용 승인을 1번을 눌러줘라. 그리고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고객이 여기다 카드를 대게끔 유도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취소해야 되겠죠. 취소. 직전 취소죠. 마지막에 했던 거니까. 25,000원 되어 있죠. 1번. 자, 고객 좌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1번. 아주 간단하죠. 직전 취소는 정말 간단합니다. 카드를 넣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전 취소가 아니고 그 전에 결제했던 걸 취소할 때는 아까 신용 취소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날짜도 지정해 줘야 되고 승인 번호도 입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카드도 넣어야 했죠. 물론 고객이 카드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의 매장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 KTS K501 이 단말기에 대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말기는 여기 보시면 간편 결제 1번 신용 버튼을 누르면 여기 간편 결제라고 있어요. 여기 간편 결제 선택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제로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카카오페이도 결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로페이, 카카오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로페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QR코드 결제 방식이고요.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은 바코드 결제 방식이죠. 즉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형 사인패드로는 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를 읽을 수가 없죠. 삼성페이는 읽을 수가 있겠지만 카카오페이, 제로페이를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는 이 사인패드, 멀티패드가 또 필요합니다. 그걸 장착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아까 핀패드 쪽에다가.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TS K501 모델을 제가 굉장히 많은 매장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말기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정말 잘 됩니다.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KTS K501 모델을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 저희 업체에서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TV 업체에서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냐면 그냥 교체를 해드립니다. 동일한 제품으로. 그리고 그것도 동일한 제품인데 신제품으로. 예. 중고가 아닌 새 걸로 무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되어 있고요. 이쪽은 카드를 투입하는 곳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단말기 추천해드리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포스기 설치할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설치뿐만 아니라 자세한 사용 방법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가맹점 신청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맹점 신청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